주식과 채권을 직접 다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부담스러우시다면 차라리 그냥 돈을 주고 사람을 써도 됩니다. 그게 바로 펀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곰미입니다. 오늘은 흔하디 흔하고 기초 중에 기초인 펀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오래전부터 무르익은 시장이다 보니 말씀드릴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매우 기초적인 내용 위주로 해드릴 거고요. 펀드의 개념, 펀드의 종류, 그리고 펀드의 보수 체계, 그리고 펀드의 장점, 그리고 단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추후 다른 영상들을 통해서 좋은 펀드 고르는 방법, 그리고 최근의 펀드의 트렌드, 예를 들면 TDF, TIF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ETF도 펀드의 일종이지만 오늘은 ETF를 제외한 일반적인 펀드에 대해서만 국한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펀드의 개념. 펀드는 대표적인 간접 투자 상품입니다. 간접 투자라는 것은 이것도 결국 주식과 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인데 어떤 것을 골라 담고 어떤 것을 사고 팔지를 누군가가 대신해 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펀드 매니저라고 하고요. 펀드는 일종의 펀드 매니저들이 굴리는 돈 뭉치입니다. 우리는 펀드 매니저의 얼굴을 직접 볼 필요도 없이 그 돈 뭉치에 돈을 넣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펀드 매니저가 알아서 주식도 사고 팔고 채권도 사고 팔고 원자재도 사고 팔고 RP도 사고 팔고 다 알아서 해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펀드의 탄생 과정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친구들의 무리가 있습니다. 이 중에 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주식 투자를 아주 잘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100만 원으로 주식을 시작했다고 들었는데 그동안 수익률이 많이 올라가지고 130만 원이 되어 있는 거예요. 30% 수익이 난 거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걸 다 지켜본 친구들이 야, 너 진짜 주식 잘하네. 같이 좀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종의 투자를 위한 계모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나머지 친구들은 돈을 싹 모아가지고 각자 투자금이 있겠죠. 누구는 300, 누구는 500, 누구는 30 이렇게 돈을 모은 걸 곰이라는 친구한테 주면서 말합니다. 자, 여기에 1억을 모아왔어. 이 1억을 가지고 너는 그냥 너 하던 대로 네 돈이라 생각하고 전에 하던 거랑 똑같이 투자를 해서 불려줘. 그러면 우리는 다 결과를 받아들일게. 적어도 네가 우리 중엔 주식을 제일 잘하잖아. 그랬더니 그 곰이라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100만 원으로 했는데 1억을 부담스럽게 어떻게 하냐? 그래서 친구들이 그래? 그럼 마음고생 좀 하니까 부담스럽고 할 테니까 그럼 이 전체 돈에서 해마다 1%를 떼가. 그럼 그것만 해도 벌써 100만 원이니까 이 정도면 고생한 것에 대한 대가는 충분히 될 거야. 자, 이렇게 말합니다. 해볼만 하죠. 내가 내 투자금 1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낸다면 온전히 내 수익이지만 투자금이 작죠.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아온 그런 목돈을 굴리게 되면 그 목돈의 1%라는 보수만 받아도 나는 이미 상당한 수익을 얻고 시작을 할 수 있죠. 그럼 나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 사람들이 스스로 했을 때보다는 1% 더 수익만 내주면 되는 그런 미션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1%를 줄 테니까 전문성을 발휘해줘. 그리고 펀드 매니저 입장에서는 1%를 우선에 받고 시작하니 나는 1%만 더 내면 나의 이름을 알릴 수 있고 더 키워갈 수 있는 비즈니스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서로의 니즈가 맞아떨어져서 본격적으로 투자를 하게 되고 수익률이 조금만 더 좋으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됩니다. 그래서 회사를 하나 세우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곰희 자산운용이라는 펀드 회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끼리 돈을 맡기고 투자하면 그건 완전히 불법이에요. 다양한 운용사에서 다양한 본인들만의 전략으로 펀드를 만들어서 내놓죠. 그래서 모든 펀드에는 펀드 매니저라는 사람의 이름이 떡하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전략을 시도를 합니다. 배당주에만 투자를 하는 배당주 펀드, 중국 주식에만 투자를 하는 차이나 펀드, 미국 주식에만 사는 미국 펀드, 어떤 전략을 구사를 하는지, 그리고 채권을 얼만큼 섞는지에 따라서 무한한 수의 펀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펀드의 종류. 자, 주식만 들어있으면 주식형 펀드, 그리고 채권만 들어있으면 채권형 펀드, 섞여 있으면 혼합형 펀드. 혼합형 펀드 중에서도 채권이 조금 더 많으면 채권 혼합형 펀드, 그리고 주식이 조금 더 많으면 주식 혼합형 펀드 이렇게 부릅니다. 현금성 자산에만 투자가 되는 MMF, 한국에만 투자하는 국내 펀드, 그리고 해외에만 투자하는 해외 펀드, 그리고 아예 미국의 피델리티 같은 데서 거기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를 역외 펀드라고 부르고요. 이런 것들을 간접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땡겨오는 것을 재간접 펀드라고 부릅니다. 펀드의 종류는 이 정도만 알아두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는 건 아마 다 이해가 가실 거예요. 펀드는 이름 속에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뜯어볼게요. 자, 미래셋 글로벌 그레이트 컨슈머 증권 자투자 신탁 1 주식 CE. 진짜 이름 길죠?
근데 이름이 길어서 다행인 게 오히려 이름 속에 들어있는 정보가 되게 많은 거예요.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앞에부터 미래에셋, 이 펀드를 만든 자산 운용사죠. 항상 맨 앞에 붙어 있습니다. 글로벌, 이건 해외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투자처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리고 그레이트 컨슈머, 그레이트라는 건 대형을 말하는 거고 컨슈머라는 거는 물건을 파는 유통회사들. 그러면 해외에 있는 유통회사들이니까 아마존, 알리바바 그런 회사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짐작해 볼 수 있죠. 증권 자투자 신탁, 증권 투자 신탁이라는 것은 거창하지만 펀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런 펀드들은 여러 개의 자펀드로 구성이 되는데요. 모펀드가 있고 자펀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 투자 신탁이 있고 증권 자투자 신탁이 있는 거죠. 크게 고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뒤에 1이 있다는 건 당연히 2가 있을 수 있고 3이 있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게 너무나 덩치가 커지게 되면 2를 만들고 3을 만들기 위해서 미리 붙여놓은 숫자가 1입니다. 그리고 괄호 속에 주식 들어있으니까 이 펀드는 주식만 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붙어있는 C2는 보수 체계를 말하는 건데요. 그 다음 보수란에서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펀드의 보수, 운용사는 펀드 매니저가 있는 회사예요. 그리고 이걸 판매하는 회사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은행과 증권사입니다. 여기서 판매를 하죠. 운용에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판매한 대가로 판매 보수라는 걸 받습니다. 운용사는 이게 어디서 판매되는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정해진 보수를 받고 펀드 매니저들이 운용을 하겠죠. 그럼 우리는 어디에 샀느냐에 따라서 판매 보수라는 걸 줄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은행과 증권사, 인터넷 이렇게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들은 펀드라는 걸 사실 수 있고 당연히 임대료가 비싼 곳에 있는 점포에서 사면 조금 더 비쌀 거고 사람이 설명해 주는 곳에서 사면 조금 더 비싸겠죠. 인터넷으로 펀드를 사면 가장 쌉니다. 많은 사람들이 펀드의 보수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받아들입니다. 그 이유는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거나 지켜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수라는 건 우리가 매수하기 전에 명확하게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것이 보수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략을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좋은 전략을 찾기보다는 보수를 비교를 하면서 좀 더 싼 펀드를 찾게 됩니다. 자, 펀드의 보수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펀드의 맨 끝에 붙어 있는 이 알파벳을 이해하면 되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 딱 4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A, C, P, E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자, ACPE를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것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펀드 매수를 함으로 인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바로 수수료와 보수입니다. 수수료는 한 번 떼는 거예요. 보통 커미션이라고 하죠. 보수는 계속 떼 나가는 겁니다. fee라고 하죠. 펀드를 살 때 선취 수수료, 일회성을 떼게 되고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보수를 떼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도를 할 때는 환매 수수료라는 걸 일회성으로 또 내게 되죠. 그래서 펀드의 앞, 뒤로는 수수료가 있고 가지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보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A클래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A클래스는 매수를 하면 선취 수수료라는 걸 1% 먼저 떼고요. 그리고 해마다 가지고 있는 동안 1년 동안 1.18%만큼의 총 보수를 한 번에 여러분들의 계좌에서 뚝 떼나가거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펀드의 수익률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따로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 동일한 펀드의 C클래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C클래스는 매수를 할 때 선취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살 때 돈이 안 들어요. 그리고 해마다 총 보수를 1.35%만큼 떼나갑니다. 아까 A클래스보다 조금 더 높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환매 수수료가 없습니다. 그러면 A클래스와 C클래스를 나누는 건 살 때 1%를 내고 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 낼 거냐, 아니면 살 때 1%를 내지 않고 가지고 있는 동안 조금 더 낼 거냐, 이게 A와 C클래스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P는 항상 CP, C-P 이렇게만 보실 수 있는데요. C 뒤에 P가 붙는 이유는 이건 P는 펜션이라는 뜻으로 연금 펀드를 뜻하는 거고요. 모두 CP로 끝나는 이유는 연금 펀드는 모두 C클래스로만 되어 있습니다. A클래스가 없어요. 그에 뜻하는 것은 연금 펀드는 모두 C클래스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동안 나가는 보수만 있는 펀드들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 펀드 계좌 내에서 펀드를 계속 바꾸어 대도 선취와 환매 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 때문에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CP, 즉 연금 펀드는 보수 자체도 좀 낮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예시처럼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 펀드이고 워낙 장기로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수를 일반적인 A, C보다 더 낮게 책정을 해 놓습니다. 그리고 A 펀드든 C 펀드든 CP 펀드든 여러분들이 온라인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이용하시거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서 펀드를 매수하게 되면 유선 이건 온라인이 아니에요. C, P, CP 이런 것 뒤에 알파벳 E가 붙습니다. 그래서 AE, CE, CPE 이런 식으로 E가 붙게 되는데요. E가 붙으면 온라인 전용 펀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으로 누구의 상담을 받거나 지점을 이용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수수료와 보수 모든 것이 훨씬 낮습니다. 차이 많이 나요. 체감이 많이 되실 거예요. 펀드에 대한 정보는 여기저기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얻되 주문은 꼭 스마트폰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게 펀드를 가장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펀드의 첫 번째 장점, 누가 대신 해준다는 겁니다. 이게